우리 시의 투자 유치 실적은 MOU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저는 이 투자 유치 실적에 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수가 있다는 제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허수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다. 예. 그렇다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럽게 350억 투자 유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업체 부도 났습니다.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불가하다. 그러나 투자 유치 실적에는 포함되어 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허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저 통상 그렇습니다. 그 투자 유치라는 개념은 투자를 이제 유치한 행위,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그 통계를 냅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투자 그 이행이 이제 그 실패할 경우 시민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까? 350억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투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기업이 부도가 났으니까요. 근데 제천시에서는 350억 투자를 했다, 350억 투자를 유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허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다 그 이행률, 이행률이라는 점을 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전히 부도 기업의 실적도 투자 유치 실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근데 이제 투자 유치를 저 얼마나 했는데 아니, 그 중에 이제 저 예, 몇 제가 퍼센트가 말씀드린 제천시의 총 투자 유치 금액이 35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 업체가 부도 업체입니다. 예. 자, 제천시의 투자 유치 금액은 350억이다.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MOU는 투자 실적이라는 관행입니다. 사실 제천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병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일수록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시장의 책임이고 행정의 책임입니다. 부도난 사업도 실적이고 무산된 계획도 성과라면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홍보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은 숫자만 바라보는 외눈박이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성과란 투자 유치가 아니라 실제 이익이고 리더십이란 박수 받는 횟수보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용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오류는 결국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과의 객관성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부풀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 앞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기준과 정직한 행정입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MOU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의견 합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 유치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와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 즉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이고 있는 논쟁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기업 가족의 열정 그리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의 투자 유치 열정에 잘못하면 에러로 이 작용할 거라는 엄청난 걱정이 되고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바 부분에 집중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투자가 성공돼서 마무리되는 투자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 기업은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기업의 제천시가 이 기업의 그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재무제표를 이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천시가 수행하는 모든 투자 유치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부동산 개발 회사로서의 그 특성을 감안해서 읽어주십시오. 네, 여쭤보겠습니다. 1,570억 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리조트 MOU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당 기업을 어떤 회사로 인지하고 계신지. 1,570억 유치할 수 있는 회사죠? 예, 물론이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시민이 시장님과 동일한 판단을 하시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나라면 이 회사에 투자할까 혹은 이 회사의 주식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0억짜리 리조트 건립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의 주요 상품이 무역, 전자부품, 전자상거래업입니다. 표준 산업 분류는 상품 도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유사 개발 사업 수행 실적은 0건입니다. 시장님,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기업의 그 등기부등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주요 상품만 해서는 안 되고 전 그 등기부 등록상 그 신고한 그 업종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등록한 등기부 등본을 제가 직접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의료업부터 온통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의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상의 건설업이 있다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업태든 본인이 원하면 최소한의 수준을 맞추면 업태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업 분류 보고서,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른 객관적인 기업 분류입니다. 이런 회사에게 1570억을 투자한다.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157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와 더불어 금융권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신용평가는 CCC 제로 등급입니다. 최하위 등급 D단계 바로 밑등급입니다. 해석하자면 신용도가 의무시되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350억 투자 기업의 당시 신용 등급은 B 플러스 등급이었습니다. B 플러스 등급도 350억 투자를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CCC 제로 등급 기업이 1570억짜리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부동산 개발 회사의 초기 단계는 이제 그 재무 구조가 상당히 열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깊이 이해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업자의 초기 재정 상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와 하지 않고 SPC라고 합니다. 단기 개발을 위한 임시 회사를 법인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투자자의 원금이 손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업력이 13년이나 된 기업입니다. 부채가 마이너스 80억인 기업입니다.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부채부터 갚아 나가서 0으로 만들어야만 그 투자가 성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 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오픈된 자료입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다음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장 기업의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미해소될 시에는 상장 폐지됩니다. 본 회사의 자본 잠식 상태는 마이너스 82%입니다. 시장님, 투자하시겠습니다? 지금 2년 이상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이게 이제 지금 상장이 폐지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무조건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명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소명서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 회사 상장 기업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소명이 제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성파이스가 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1570억짜리 아성파이스라는 회사는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글쎄 아닌 걸로 그렇게 아니요, 제가 메모가 말씀드렸잖아요. 왔네요.
시장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1,570억짜리 투자를 받겠다고 MOU를 맺은 회사가 상장 기업인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기업은 3명의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45%, 45%, 10%. 저도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장님,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이 안 돼요. 350억 B 플러스 등급 업체의 부도 1,750억 투자 업체 CCC 등급 신용 등급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의원님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지금 저기요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매도해가지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건 매도가 아닙니다. 기업 분석 보고서는 네이버에서 기업 분석 보고서만 쳐도 충분히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충분히 부동산 개발 회사의 그 마이너스 82%의 자본 장식을 아니 저거를 제대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 내용이 부적당한 부정당한 아니 이거는 일반 회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에 부동산 대해서 디벨로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그럴 수 있다면 일반 시민 여러분께 내가 왜 이 회사를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행들이 네, 그 금융회사가 지금 그 대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뒤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가능하시면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은 그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수환 의원님께서도 시장님이 좀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시간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3년 연속 단기 순손실 중이며 상장 기업이 3년 연속 순손실일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시장님, 3년 연속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돈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 회사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 투자합니다. 자산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업, 그 다른 그 은행들 그 평가와 같이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여러분,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물건을 팔았을 때 나오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22년 0원, 23년 0원, 24년 0원,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슈퍼에서 껌을 하나 팔아도 1,000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 회사는 3년 내내 매출액이 0원입니다. 시장님,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부동산 개발 회사는 그 준비 단계에서는 그 매출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네. 이 회사는 7년 동안 매출이 없습니다. 2018년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건설업을 등록한 이후에 건설업에 대한 단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매출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 상태, 3년 연속 단기 순손실 상태, 3년 연속 단 1원의 매출도 없는 기업,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년 된 회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리조트 관광 개발은 물론 건설 관련 실적조차 없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지 7년, 단 한 건의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업을 위해 잠깐 만드는 특수 목적 법인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 매출액 0원이라는 것은 그냥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기업이 아닙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 생명이 없는 기업입니다. 내 이름 한 글자도 빌려주기 어려운 회사에 시장님은 제철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를 두고 성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역회사에게 리조트를, 적자 기업에게 미래를, 매출 영원인 회사에게 제철 시에 이름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공식 행정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의 판단이 직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이상 객관적 증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많은 이 회사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료에서 이 회사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면에 다른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OU는 그때 발표하셨어야죠. 모든 시민에게 모든 자료를 오픈할 수 있을 때, 공개할 수 있을 때 나의 실적을 오픈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신용등급, 재무제표, 산업분류 표기 모든 서류는 대체 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은 궁예가 아닙니다. 시민은 자료를 보고 말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민이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했다. 관심법으로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천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체계, 민주주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좋다고 사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본 없는 사업, 신용 없는 계획, 실적 없는 실적서가 행정의 공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수천억 원 규모의 회박까지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위험의 제도화일 뿐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우리가 우주선을 많이 보내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행성을 찾는지 아십니까? 물이 있는 행성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꼭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알 수 없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는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로켓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0.0000001%의 가능성일지 1%의 가능성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행정력과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 그것이 투자 유치의 가장 안정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행정 자체의 검증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점인데요.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천시가 적용한 제안서 평가 기준을 보면 해당 기업은 재무 능력, 자기자본 비율, 사업 실적 등 정량적 지표는 사실상 거의 영역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평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점은 1000점입니다. 그중 재무 관련 정량 평가라고 하죠. 재무 관련 평가는 배점은 200점,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해당 기업은 그 200점 중 70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최하점으로 다 받았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70점입니다.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비계량인 정성 평가 항목에서는 800점 중 노타입니다. 800점 중 무려 723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총점 793점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 점수가 670점입니다. 만약에 정량평가에서 70점이 아니라 0점을 받았어도 이 기업은 돈이 100원 한 푼 없어도 우선 협상자로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한 행정이라면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제천시로 달려오십시오. 돈 한 푼 없어도 1570억짜리 좋은 생각만 있다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돈을 얻어올 수 있다는 확신만 생각만 있다면 0.1%의 확률로라도 다 투자 유치를 해준다면 이런 검증 시스템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시장님, 이런 평가 시스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 부동산 개발이라는 측면을 깊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부동산 개발 투자 유치 하나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량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600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업은 지금 없어요. 부동산 개발하는 업체 중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본금 여기도 약 2.몇 퍼센트, 3%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일으킬 때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이 2.33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랬으면 좋고, 저를 가지고 뭐 관심법, 동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 조금만 더 깊게 보면은 될 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표면적인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큰 실패.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한다면 그 지록이막 조고 같은 우리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냥 겉에 칠한 그 말 모양만 보고 그 사슴을 가지고 이 말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면은 결국 이건 큰 사실에 있어서 오인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는 없느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국민은행, 하나은행, 마슈코리아 이런 그 유력한 그 금융회사들이 대주단 참여를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최첨단의 금융 기법을 가지고 그 수익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 수익성을 더 잘 측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잘 측정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반박할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PF 일으킬 때는 SPC 회사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본 잠식 3년 연속되어 있고 손익 3년 연속 마이너스고 매출 0인 회사에게 그리고 업력 12년 된 회사에게 PF 맡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 지금 정확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기업의 대표님 MOU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성함까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성별을 여쭤보겠습니다. 남자이실까요? 여자분이실까요? 우리 이지희 씨입니다. 예, 여자분이시죠? 예. 그런데 이지희 씨가 대표자로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이 있는데 이 선정에 이건연 씨라는 분이 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570억짜리 투자 유치를 하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오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투표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이 건에 대해서 제천 씨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 기업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회사를 보고 투자한 걸까요? 누구를 보고 투자한 걸까요? 이거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평가위원회 할 때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무리한 투자 협약의 진행이 결국에는 이런 행정의 무리함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기업의 형식만 보았지 실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손익계산서상 2024년도에 인건비로 약 9,4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에 제출한 서류에 이 기업이 얘기한 본인들의 종업원 수는 4명입니다. 인원 4명에 연간 인건비 9,200만 원. 이 인원은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일은 하고는 있을까요? 확인을 했을까요?
해당 기업은 2025년 재원 조달 계획표상 자기 자본 40억, 타인 금융자본 230억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금까지 생각하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600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자기 자본 투입 40억 원을 증빙하기 위해 6필지에 대한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40억은 따로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40억을 투자할 수 있겠다는 증빙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금액의 토지 소유권은 우리 자산 신탁 주식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 아성파인스라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자산 신탁 주식 회사로 명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탁 계약은 왜 하는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토지 내에서 신탁회사로부터 대금을 빌렸다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아성파인스의 회사라고 알 수 있을까요? 시장님, 신탁 원부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확인 안 했습니다. 우리 그 실무자가 다 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실무자니까 제가 질문을 못해요. 제가 못하지만 적어도 모든 상황에서의 검증 과정, 시장님이 내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MOU 계약이라면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회사가 4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토지를 담보로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소유주가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마지막. 예. 그리고 이런 건도 있습니다. 6필지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대장을 제출했는데 실제로 온 건 7건이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거는 차치하더라도 한 건은 투자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 투자 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땅으로 증빙서류가 제출됐습니다. 적어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회사의 땅이든 혹은 회사의 이사들의 땅이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땅이든 대표이사의 가족이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검토해봐도 지금 이 제출된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이름은 성함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총 자산이 이제 40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동 자산이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부동산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출을 한 건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본 사업의 사업성, 수익성이 중요함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그쪽의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이 맡겨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무슨 남재산 아니냐 이렇게 이제个위험성을 말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통상 이제 이 부동산 PF 할 때 보면은 2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도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성을 보고 난 요만한 위험성은 내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래가지고 3순위 설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제시한 이 부동산이 이게 완전히 거짓으로 제출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신탁 원부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토지대장을 떼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 땅에 다른 담보대출이 걸려있는지 확인 안 하고 돌려줍니다. 확인하죠. 그 다음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빌리려 은행에 갔습니다. 토지대장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제 친구 고범석이의 토지대가 들어갔습니다.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적어도 고범석과 김수환의 관계와 오징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진행을 하겠죠. 저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묻기 전에 이것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과연 행정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었느냐를 여쭙고 싶은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 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그분들 그 심사위원 그리고 또 그 실무자 통해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 알 수 없으시죠. 그까지는 하기가 어려우시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한 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량평가에 대한 개량적 평가의 내용입니다. 타인 금융자본 230억 중 130억의 금융자본에 대한 재원 조달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자의 신용 등급, 자본 잠식 상태, 그리고 담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규모의 금융 조달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 추측이 아닙니다.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듣고자 저는 실제 금융권 현장에 있는 두 전문가분에게 자문 아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분은 수도권 제2금융권 지점장을 하고 있으신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지방 1금융권에서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이들은 해당 기업이 현재 제시한 재무 구조와 담보 자산 그리고 제출된 감정 평가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통상적인 금융기관 기준에서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공식 자문이지만 이들은 실제 금융심사 실무를 수십 년간 담당해온 최일선 실무자들이며 이들의 판단은 지금 제천시가 협약을 체결한 사업 계획서의 현실 가능성을 따져볼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금부터 두 전문가의 육성 자문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일도 안 하는 회사를 뭘 믿고 일을 편의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은행은 대출 안 해줘요. 매출 자체가 없는 원래 보증기관 같은 게 있잖아요, 형님. 보증서 끼고 많이들 이제 지원해 주는데 보증기관도 매출 없으면은 보증서 발행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운영 못해서 계속 적자 폭락 크고 자본 잠식돼서 정상 운영이 안 되는 회사는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돈이 뭐 1, 2천만 원이라도 아까울 판국에 1,500짜리 하는 게 말이 되냐? 1, 2천만 원도 2천만 원도 아까울 판이야? 아까울 판, 그러니까 돈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그냥 나가면 도시 여기 지금 망하는 회사인데 1, 2천만 원도? 솔직히 단 1억도 안 돼 여기는. 이렇게 단기순이익 3년 적자인 회사는 금융거래를 못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이지만 이 정도만 들어도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회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제천시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 관련 사업 실적으로 양양 골든테일 리조트 개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5년 하반기입니다. 사업은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니까 좀 늦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사업을 실제로 추진 중인 기업은 아성파인스가 아닙니다. 아성파인스라는 회사가 낸 사업 계획서인데 아성파인스가 하지 않은 사업을 본인들의 실적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두 분 전문가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PF는 사업성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도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성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 일차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유진 투자증권이나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그 마슈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예, 이렇게 요거 말고 한다는 얘기, 예. 아주 제 설명 요구.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빨리 그래서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 이분들을 그 평가를 더 믿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서울 투자증권인가 그저 서울 보증증권, 보증보험 거기에서 이 먼저번에 1억 원 그 이행 보증금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업에 대한 그 엄청난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이 사업이 두 분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동바이스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거는 그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SPC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그 아성파인스도 그 중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분을 가진 것과 실제로 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충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음. 2024년 6월 1,570억 원의 규모의 MOU를 체결한다. 시장님께서는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며 SNS에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실체 없는 협약을 자랑처럼 내세운 그 홍보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들의 노력까지도 과장된 이야기, 거짓된 성과로 폄하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자랑 다하고 아니면 말고, 시기의 MOU 체결, 이것이야말로 책임 없는 행정, 결과 없는 정치의 표본입니다. 이제는 마무리 없는 자랑이 아니라 검증된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 시민이 먼저고 숫자는 그 다음인 투자 유치를 전환해야 합니다. 신용도 낮고 대표 확인조차 안 되는 기업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는 제천시, 이런 행정을 시민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책임 없는 홍보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상비행자 및 아트홀 민간 위탁에서도 반복된 행정 절차 오류가 또 있었습니다. 제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수상비행장과 아트홀 민간 위탁 사업, 시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MOU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 사업자 등록증상 설립일이 제천시의 모집 공고일 8월 27일과 동일합니다. 즉 이 사업을 위해 급조된 법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 이 회사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천시와 이야기 나눈 급조된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상비행장 자리가 자꾸 이제 노후돼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연초부터 계속 그쪽에 가서 현장도 보고 또 걱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개발하겠다는 이제 업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제 반가웠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결국 적극적으로 제가 꼭 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발굴의 이제 투자 유치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공모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발굴에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유산법 30조 시행령제 26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 수익을 위한 조건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진 자들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어떤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굴된 사업이라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투자자에게 투자 실을 권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점이 아닙니다. 잘 끼워 맞춘 듯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2에 따르면 하천 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는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민간 기업으로서 이윤을 창출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천 점용허가와 그 목적은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즉 애초에
이 사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사업 대상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조차 제천시는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11월 하천 점용 허가가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제천시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무려 1년이 넘게 지난 2024년 11월에 이 업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시장님, 점용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MOU 협약을 체결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하게 그걸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유가 계속 있는 줄 알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러라고 이제 그쪽하고 이제 이 협력을 하고 그럴 때는 그 수자공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우리가 민간인이 그걸 임대해서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왔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수자공사하고 얘기할 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 5월달 정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예. 적어도 MOU를 맺으려면 이 MOU가 유효할 수 있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 유효성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MOU를 맺은 것입니다. 성급한 MOU죠. 대대적으로 TV에 홍보도 됐었고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 협동조합은 MOU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천시를 믿고 예산을 투입시켰습니다.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시켰습니다. 철거, 인테리어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는 해당 업체에게 하천 점용을 불허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있는 시설물 또한 철거하라는 요청을 제천시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섣부른 MOU가 일으킨 나비 효과입니다. 만약 향후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지켜보십시다. 이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형식적 공고, 점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협약, 자금 투입 이후의 철거 강행, 이 모든 것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 만들어낸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장님이 계십니다. 시장님, 여기에 시장님의 행정적 책임을 혹시 느끼실까요? 이런 문제는 다 제 책임입니다. 혹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투자 유치를 실행을 했을 때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달려들어야 한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반드시 지켜야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할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 유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때 충분히 우리는 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사업들은 사업을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법인, 절차를 무시한 급한 행정, 그리고 홍보를 위한 급한 MOU로 과대 포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능성도 타당성도 없는 계획이 전국 언론에 보도되며 제천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민선 8기의 정책적 오점으로 기록되며 언론 보도는 투자 유치가 아닌 행정 실패에 불명예를 남기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추된 제천의 명예,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송 비용,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낭비된 행정력,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 제천의 자산으로 치르는 대가입니다. 시정은 성과의 착시가 아닌 과정의 진실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숫자에 쫓기다 보면 행정은 방향성을 잃고 시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민 앞에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은 시장님의 진심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연극은 언제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배우가 아닌 시장으로서, 공연이 아닌
행정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2분 정도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제가 배우로서 역할한 적은 없는데 저 배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배우로서의 활동 하여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자칫 제천시의 품위를 더 낮추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국가적인 될 사업을 망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저희가 항상 폐쇄형 관광 우리한테는 쓸만한 숙박시설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온 직원이 나서서 고급 리조트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내리 취향형 리조트만 하더라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 저희의 그 진심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가 SNS 시작한 지가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투자유치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SNS에 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배우가 아니고 또 홍보의 문외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과한 면이 홍보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진실한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 또 우리 직원들 밤낮없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 제가 좀 누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지적 제가 잘 받아들였고요. 그 직원들과 함께 그 지적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마무리 발언 정말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